자, 우리 11번 문제는 수익적 지출인데 vs 뭐예요? 자본적 지출이죠. 어떤 지출이 자산 처리한 다음에 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냐, 자본적 지출.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냐, 수익적 지출. 이렇게. 그래서 비교하는 거고 답은 쉬워요. 이렇게 뭐 부속품,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 뭐 벨트라든가 이런 거 교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뭐냐면 큰 변화.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메이크업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형수술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자본적 지출. 근데 운동선수예요. 이렇게. 최근에도 운동주 와순 수술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 왜냐면 수술 안 하면 선생님 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김도영, 허리에 약간 뭐 염증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파스 좀 바르고, 뭐 침 좀 맞고, 뭐 많이 이렇게 한다. 수익적 지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없는 건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재 제가 있는 여기도 10층이에요. 이거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이거는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어떤 개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화물기인데 그걸 여객기로 한번 개조해 보자. 그럼 막 좌석도 막 설치해야 되고 실내도 이제 완전히 뭐 조명 같은 거 다시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행기에서, 그죠? 이런 건 다 자본적 지출. 또는 재해로 멸실돼서 본래 용도 이용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막 장마라든가 뭐 이런 거, 그죠? 해가지고 뭐 극한호우 하니까 비 와가지고 뭐 산사태 나서 쑥대밭 된 거, 이렇게. 그러면 거기 막 포크레인부터 와가지고 하고 뭐 다시 막 다 청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자본적 지출이 된다. 왜? 그걸 안 치우게 되면 그 건물 같은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뻘같이 막 완전히 막 그 흙 떠밀려 내려온 막 그런 광경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게 자본적 지출에서 뭐 얘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수익적 지출이죠. 자, 얘는 뭐냐? 원상복구예요. 능률 유지라는 게 현상 유지하는 거다. 반면에 이제 자본적 지출은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자본적 지출. 아무래서 그래서 11번은 틀린 분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12번이죠. 12번은 좀 별표를 치시고, 자, 12번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할 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게 뭐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 얘는 건물, 기계, 비품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기 감가상각비잖아요. 건물, 기계, 비품 전체 합친 거, 범위액 전체 합친 거 땡. 이렇게 얘는 개별 자산별로 시분한다. 그럼 먼저 비품은 쉬워요. 제일 쉬우니까. 비품은 단기에 200만 원 계상했는데 한도가 240이면 얘는 시인 부족액이죠. 얘는 따로 조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건물이 중요한데, 자, 건물은 올해 회사는 130만 원인데 상각 범위액은 200만 원이니까 70만 원만큼 시인 부족액이 있어요. 원래는 비품처럼 소멸돼야 되는데 얘는 상각 부인액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 여기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여기 나오면 한도 초과액인 상각 부인액을 손금에 추인한다. 그래서 얘는 70만 원을 추인합니다. 70만 원 마이너스. 그리고 기계장치는 상각 범위가 500인데 620이니까 120만 원이죠. 상각 부인액. 이렇게. 그래서 세무조정이 두 가지예요. 얘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요거는 송금물산 유보. 네팅하면 얼마가 되냐? 50만 원 유보가 돼야 되죠. 여기 있어요. 답은 3번에 있는 50만 원 증가한다.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해요. 12번은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전체 계상액하고 전체 상각 범위액 땡. 개별 자산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 따로, 기계 따로, 비품 따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인 부족액은 소멸. 근데 건물처럼 시인 부족액이 있는데 상각 부인액이 있어요. 그럼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추인한다. 자, 얘는 그냥 상각 부인액이죠. 얘는 그대로 그냥 유보 처분한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유보 70만 원. 그 다음에 유보, 그 다음에 120이죠. 합치면 얼마다? 유보 50만 원이고. 그럼 건물에 대한 유보가 얼마 남아있어요? 100에서 70을 추인했으니까 30만 원만큼 유보가 남아있다. 내년도에 또 시인 부족액이 있으면 그때 손금에 추인한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된다. 한번 이거 보시고요. 여기 또 이거 있어요.
IFRS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IFRS를 적용하면 요게 손금 추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걸 손금에 산입하는 게 추인은 아니죠. 없은 거니까. 그죠? 요게 가능하다. 누가 요게 IFRS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라.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나와. 이렇게. 그래서 요 문제 포맷 요 12번은 별표를 치시고 요 12번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된 게 이거예요. 정리된 거를 보시면 건물, 기계, 비품인데 비품부터. 비품은 시인 부족액이죠. 이렇게 얘는 소멸. 이렇게 얘는 그냥 아무런 세무 조정이 없다. 그다음에 건물. 건물은 뭐냐? 시인 부족액이 있어요. 70만 원. 근데 상각 부인액이 있죠. 그래서 얘는 손금에 추인한다. 70만 원. 그다음에 기계 장치는 한도 초과 나와 있죠. 120만 원 손금 불산이. 이 둘을 네팅하면 얼마가 된다? 50만 원 플러스가 된다. 자, 그다음에 13번은 좀 쉬운 편이에요. 13번은 특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래서 먼저 향후에, 대표이사 향후에, 동창회, 향후에, 새마을금고 얘는 뭐죠? 비지정 기부금. 이렇게 이거 지우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 기억이 또 중요한데 서울특별시는 특례가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기부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부금은 뭐냐? 현금주의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는 저 기부할 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올해 돈 내야 돼요.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부금은 니은밖에 없다. 니은이니까 1억 2천 아니면 9천이에요. 1억 2천 아니면 9천이 된다. 근데 얘가 특례 기부금은 뭘로 하냐? 이게 지금 현물 기부금이잖아요. 버스를 기부했으니까 이렇게. 그죠? 얘는 뭘로 한다? 장부가액으로 한다. 답은 2번이 된다. 그러니까 로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동창회, 향후회 이런 거 그죠? 얘는 뭐가 된다? 비지정 기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는데 얘는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현금주의인데 얘는 기부금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이 있어요. 니은. 니은. 그래서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특례 기부금이 맞아요. 국군 부대죠. 군부대에 됐으니까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뭐냐? 현물 기부금의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례 기부금은 뭘로 한다?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1억 2천이 된다. 이 포맷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논점을 잘 모르면 어려워 보여요. 논점을 알면 쉽다. 그리고 논점을 머릿속에 자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4번도 조금 별표를 치시고. 자, 14번은 뭐냐?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세무 조정이에요.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세무 조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여기도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처럼 하시는 게 있어요. 다음처럼이 뭐냐? 먼저 직부인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회사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계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직부인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있습니다. 3만 원 초과하는데 영수증 받았어요. 요게 직부인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가 전체가 얼마냐면 7천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직접 부인됐으니까 접대비 해당액은 얼마가 되냐? 그게 6,9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해야 되냐? 색깔 살짝 바꿔 써보겠습니다. 한도랑 비교하라. 그럼 뭐가 나오냐? 한도 초과 나온다고요. 그럼 이 한도를 구하는 게 이 문제 핵심인데 한도는 여기 있어요. 매출액이 200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100억까지는 여기 제가 했죠. 1000분의 3을 곱하라. 여러분 100억 곱하기 1000분의 3하면 그게 3천만 원이라고요. 100억을 초과하는 거에는 1000분의 1을 곱하죠. 그래서 추가 100억당 얼마냐? 2천만 원씩이에요. 그럼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 200억이에요. 그럼 최초 100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냐? 3천만 원. 추가 100억은 2천만 원. 그러니까 총 얼마? 5천만 원. 그 다음 기본 한도에서 얘가 중요해요. 자, 얘가 이제 뭘로 되냐면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중소기업이면 3,600. 중소기업이 아니면 얼마가 된다? 1,200. 그러니까 5천만 원에 1,200을 더니까 한도가 얼마냐? 이게 6,200만 원이 된다. 자, 얘는 문화 접대비도 없고요. 문화 여기 나와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도 없고
그다음 전통시장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간단한 패턴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얼마가 한도 초과예요? 700만 원 한도 초과죠. 기타 사유출. 영수증 받은 거 기타 사유출. 그래서 총 얼마가 되냐? 800만 원 된다. 답은 4번이 된다. 그죠? 만약에 이 문제를 주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얼마냐? 그럼 700을 찍으셔야 되고,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손금 불산입 세무 조정되는 금액, 그러면 얼마? 800만 원. 여기 영수증 받은 거 있죠? 이거 직부인 되는 거. 요거를 포함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역시 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해요.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뭐만 하면 돼, 여기 한도만 잘 구하면 돼요. 한도 여기 줬잖아요. 원래는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거 이제 식을 줬으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고,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나머지 것 중에서는 사적 소비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표이사가 자기 가족들하고 식사한 게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있어요. 얘는 직부인 되고 대표이사 거니까 상여라고요. 그럼 6,900에서 이제 200을 빼니까 여기가 6,700이니까 여기는 한도 초과 500이 나와요. 그러면 손금 불산이 되는 거는 800 똑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타 사외출로 손금 불산이 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얘는 상여 처분 되잖아요. 여기 한도 초과 500에다가 영수증 여기 100만 원, 600만 원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타 사외출로다가 손금 불산이 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럼 600을 찍어야 된다. 손금 불산이 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그러면 얼마를 찍어야 돼요? 8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이게 있다면. 그다음 14번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 14번 같은 걸 어려워한다고, 이렇게. 왜? 세법에서도 말로 하는 거 이렇게 살짝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조금 약간 계산 나오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내용을 좀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해설에 가보시면 다음처럼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직부인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직부인 되는 게 뭐냐? 증빙, 불비 등이죠. 여기서는 영수증 받은 거, 여기 있죠. 3만 원 초과하는 것 중에 영수증 받은 직부인 된다. 1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접대비 해당액은 얼마냐? 여기 해당액이에요. 6,900이다. 그 다음에 한도액은 얼마가 되냐? 기본 한도가 중요해요.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란 3,600. 중소기업이 아니다. 1,200. 그 다음에 수익금액 한도죠. 5천만 원. 최초 100억까지는 3천만 원. 추가 100억 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렇게. 그래서 총 합치면 얼마? 5천만 원.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된다? 6,200만 원 된다. 6,200인데 얼마였어요? 6,900이죠? 그러니까 한도 초과 얼마다? 700. 그래서 만약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얼마냐? 그럼 700. 손금 불산이 되는 금액이 얼마냐? 800.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답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역시 15번도 별표. 그러니까 이게 우리 12번, 13번, 14번, 15번이 이제 내리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뭐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5번은 뭐냐? 차입금 및 대여금에 관한 자료인데 제목이 뭐냐? 손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하는 지급이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죠? 채비건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 자금이자, 그리고 밑에 있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물산입이고, 이 문제는 네 번째 거인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물산입, 요게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 다음처럼 하시면 돼요. 이 공식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공식이 뭐냐? 지급이자 곱하기 분모는 총 차입금 적수예요. 분모가 업무무관 자산이고, 여기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기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써놨죠. 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부인해 주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입금이 1억 원이에요. 그다음 차입금 적수가 365억이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차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거고, 여기는 5천만 원이고요. 여러분 5천만 원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365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5천만 원 곱하기 365를 해보자. 그럼 얼마가 나오냐? 182억 5천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원래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약식으로 써볼게요. 자, 지급이자가 얼마냐? 이게 5천만 원이라고요. 아니, 죄송해요. 500만 원이라고요. 500만 원.
곱하기 총 차입금 적수는 차입금이 얼마냐? 1억 곱하기 365라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 얼마냐? 가지급금 얼마냐? 5천만 원 곱하기 365예요. 그럼 365를 나누면 얼마냐? 50%죠? 500에 50, 250만 원. 답이 3번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15번 문제를 제가 이렇게 계산기 들고 있었지만 계산기 안 치잖아요. 왜 안 치냐? 문제가 뻔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공식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공식이 뭐냐? 이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그럼 지급이자 곱하기 여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가지금 적수는 뭐냐? 매일매일의 잔액을 다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지급이자는 500만 원이고 여기가 얼마냐? 1억 곱하기 365라고요. 얘는 얼마냐? 5천만 원 곱하기 365라고요. 360을 지우면 1억분의 5천이니까 절반이죠? 이거의 절반, 250. 사실은 요 정도 되는 문제는 관심법? 이걸 문제를 들여다보고 답이 3번입니다. 그 정도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율이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시험에 즐겨 나오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1억 곱하기 365. 이게 365억이에요. 5천만 원 곱하기 365 하면 이게 182억 5천만 원이라고, 그죠? 182억 5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그죠? 제가 얘기했어요. 1년에 365일이고 상반기가 며칠이에요? 181일. 하반기가 184일. 근데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 할 때도 뭐냐? 1년에 183일. 왜 183일이에요? 365를 반으로 쪼개면 182.5일이에요. 과반수 이상 한국에 이제 거주하고 있다면 얘는 거주자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숫자 같은 거를 좀 눈여겨 좀 잘 봐두신 분들은, 센스가 있는 사람은 손쉽게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걸 제가 막 그림으로도 막 그렸어요. 그림 뭐냐? 이게 BS가 있으면 차입금이 있어. 차입금 1억 원이라고요. 그럼 1억에 대한 이자가 5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얼마냐? 그게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세법의 생각은 뭐냐? 이 5천만 원을 갖다가 임원한테 빌려줬잖아요. 얘를 안 빌려줄 것 같으면 차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인 거 맞아요. 이건 빌려주려고 했잖아요. 차입 안 하면 빌릴 필요 없었죠. 이자 줄 필요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500만 원 1억 원이라면 절반,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250만 원은 경비 처리 안 해준다. 걔는 업무랑 무관한 걸로 보는 거예요. 걔는 업무랑 무관한 걸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 15번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15번 문제를 잘 봐두시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이 그림 있죠? 세법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취지죠.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알아두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덜 외워도 돼요. 이 공식의 의미 있잖아요. 이 공식의 의미 같은 것도 손쉽게 잘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